나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존재인가? 아니면 여전히 필요한 존재인가? 똑같이 70세인 두 부모가 있었습니다. A 부부와 B 부부. 두 부부 모두 평생 모아 5억의 퇴직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자녀는 둘, 결혼 후 손주까지 낳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두 부부의 운명은 극과 극으로 갈라졌습니다. 한 부부는 자녀들이 서로 떠넘기는 요양병원에서 외로운 말년을 보냈고, 다른 부부는 고급 실버타운에서 손주들의 존경 속에 여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 두 부모의 운명을 갈랐을까요? 단 하나의 심리적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 부모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 가장 위험하고 강력한 생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노후를 훔치고 있는 이 위험한 심리를 절대 멈추지 못할 것입니다. A 부부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70세 퇴직 후 A 할아버지는 무기력해지는 자신을 보며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찾아와 아버지, 은퇴하시고 심심하실 텐데 제 사업에 아이디어 좀 내주세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A 할아버지는 기뻤습니다. 역시 내가 아직 쓸모가 있구나. 그는 매일 아들의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명목은 아이디어 회의였지만 실제로는 잡무 처리, 식사 준비, 심지어 아들의 운전기사 역할까지 했습니다. 3년이 흘러 A 할아버지는 심한 무력감과 피로를 느꼈습니다. 내 사업이 아닌 아들의 잡무를 처리하며 자신의 퇴직금 5억 중 1억 5천만 원은 아들의 사무실 임대 보증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A 부부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첫째는 쓸모를 증명하고 싶은 강박 은퇴 후 상실된 역할을 자녀의 삶에서 채우려는 과도한 시도. 둘째는 인정받고 싶은 어린아이 심리, 자녀에게 헌신해야만 훌륭한 부모로 인정받는다는 왜곡된 믿음. 그리고 중요한 마지막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남고 싶은 이기심, 자녀의 독립을 방해해서라도 자신을 필요하게 만들려는 무의식적 통제. 10년 후 A 할아버지는 치매가 왔습니다. A 부인이 힘들어하자 자녀들은 A 할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셨습니다. 하지만 10년간 아들을 위해 헌신했던 A 할아버지는 정작 아들의 자주 오겠다는 약속도 믿을 수 없는 외로운 노후를 맞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자녀에게 쓸모를 증명하려 애쓰는 모든 순간이 10년 후 이 외로운 요양병원 침대를 예약하는 행위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같은 시각 B 부부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찾아와 아버지, 은퇴 후 심심하실 텐데 사업에 아이디어 좀 내주세요. 라고 했을 때 B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하지만 내 남은 시간은 내 삶을 정리하고 완성하는 시간으로 쓰기로 결정했단다. 내 사업은 내가 책임지고 나는 드디어 평생 배우고 싶었던 도자기를 배울 거야. 내 아이디어는 내가 책임지고 발전시켜라. 자녀들은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아버지가 좀 냉정하시네. 하지만 B 할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너희는 이미 성인이다. 너희의 실패는 너희의 성장의 걸음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짐을 대신 져줄 필요가 없다. B 부부는 퇴직금 5억 중 2억을 실버타운 입주 계약금으로 미리 확보했고 1억은 문화센터와 취미 활동에 투자했습니다. 10년 후
80세가 된 B 부부는 가장 바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활기찬 노후를 보냈습니다. 자녀들은 B 부부를 찾아올 때마다 어머니, 아버지는 여전히 멋지시네요. 저희도 나중에 부모님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진심으로 존경을 표했습니다. B 부부는 자녀에게 인정을 구하지 않았기에 역설적으로 자녀의 존경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재무 설계사들이 말합니다. 노년의 돈은 자녀의 성공을 위한 종잣돈이 아니라 부모의 존엄성 유지비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시간은 자녀의 잡무 처리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부모의 자아 완성 시간입니다. A 부부는 쓸모 있는 부모가 되려다 결국 10년 후 쓸모없는 환자로 전락했습니다. B 부부는 냉정한 부모가 되려다 결국 10년 후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은퇴 후 당신의 삶의 궁극적인 역할은 자녀에게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의 삶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삶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부모만이 자녀의 진정한 존중을 받게 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당신의 시간을 온전히 당신에게 돌려주는 단호함입니다. 지금 당신이 쥐고 있는 퇴직금과 남은 시간이 당신의 쓸모 증명 강박 때문에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자녀의 부탁을 거절하고 노년의 존엄성을 되찾을 수 있는 3가지 실용적 지혜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실천법 역할 은퇴 선언식을 하십시오. 자녀들을 모아놓고 오늘부로 나는 너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부모의 역할에서 은퇴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대신 나는 이제 나의 꿈을 완성하는 시니어 역할에 전념한다고 말하세요. 이는 자녀들에게 심리적 충격을 주고 당신의 삶의 경계를 명확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실천법 50만 원의 법칙을 만드세요. 경제적 부탁이 올 경우 50만 원 이상의 도움은 절대 불가하다는 원칙을 고수하십시오. 50만 원은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성장의 금액이지만 부모의 마음은 표현할 수 있는 공감의 금액입니다. 이 원칙을 고수하면 당신의 노후 자금은 안전하게 지켜집니다. 세 번째, 실천 법노후 투자 시간을 성역화하세요. 당신이 평생 하고 싶었던 취미, 공부, 운동 시간을 자녀의 연락에도 절대 깰 수 없는 성역으로 만드세요. 비할아버지처럼 도자기를 배우든 외국어를 배우든 이 시간은 당신의 자아 존중감을 채우는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자녀에게 바쁘다고 말할 때 당신은 죄책감 대신 자신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쓸모 증명 강박이라는 노후의 가장 위험한 비밀을 해부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역할 은퇴를 선언하시겠습니까? 이제 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했던 부모에서 자유로운 부모로 살겠습니다. 당신이 단호한 선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선언이 다른 시청자들에게 용기가 됩니다. 함께 우리의 은빛 지혜를 쌓아갑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